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기조 발언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코스피는 2,500선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주목받았던 쪽 바로 로봇주였죠. 두산 로보틱스 IPO 이슈와 함께 떠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SPG가 16%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유진로봇 역시도 6% 넘게 오르면서 13,1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의 흐름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조금은 갈팡질팡한 모습입니다. 이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취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재료 수급 차트 실적 속에 수익이 있다. 네 박자를 타고 쿵짝쿵짝 여러분의 계좌를 빛나게 해주실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정말 힘든 장이었지만 오늘도 불금이니까 저랑 같이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대장님. 요즘 정말 시장이 어렵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님 연휴 때 뭐 하세요? 네, 연휴 때 저는 네. 가정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전을 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도 웃으시나요? 그렇죠. 가정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전도 하고, 네, 밥도 하고 다 합니다. 가정적이신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연휴 전후로 해서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좀 약간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 한 주간은 정말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물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장이 즐겁습니다. 왜 즐겁냐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을 정말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어서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마침 딱 그 추석 전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주식대장님과 함께라면 조금 더 쉽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는 시장 대응이 참 어렵다. 우리 주식대장님의 원픽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5959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QR 활용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매크로 또는 이런 지수를 왜 체크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이 지수 매크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연 며칠 동안, 연 3, 4일 동안은 하염없이 빠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들도 정말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항상 지켜보셔야 되겠고, 물론 그 파도에 대해서 내가 파도를 거슬러 가거나 파도를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도가 이렇게 강하게 칠 때 우리가 배를 갈아타는 방법도 있겠죠. 더 좋은 배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장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겠는데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8월의 저점을 단 5일 만에 쭉 빠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8월 저점을 깨지 않았네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급적인 이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펀더멘탈적인 요소와 또 수급적인 요소 두 개를 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이 지수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도적인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이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정말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과거의 직전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멀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의 하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추석 전후로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추석 전후면 보통 이제 9월에서 10월이 추석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이겠죠. 그래서 추석 전후로 정말 지수가 상승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2022년 작년까지 추석에서 상승은 7번, 하락은 6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그냥 우리의 이렇게 미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편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주 10월 5일 날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죠. 그러면 내가 로봇주를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로봇주는 무조건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로봇주 같은 경우에 저도 과거에 이 종목이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더 올랐습니다만 최근에는 고점 대비 대략 한 30%의 낙폭이 있었죠.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되게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추석이 끝내서 반등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승은 7번, 하락은 6번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냥 반반입니다. 반반. 주사위 던지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락이면 던져야 되느냐? 상승이면 더 사야 되느냐? 뭐 당연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악재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추석 전후로 갔다가,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추석 끝나고 내가 여러분이랑 만났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이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 경기 침체 힘들다. 자영업자들 망하고 있다. 엄청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유가가 뭐 빠지는 듯 싶더니 120달러 간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고금리 때문에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악재를 모르고 있었냐는 겁니다.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유가가 떨어질 이유는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이 갖고 있는 유가 비축분이 꼭 유가랑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란을 점점 이제 미국 쪽으로 다시 끌어당기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우디가 중국이랑 짝짝꿍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란을 좀 풀어줘서 유가를 좀 떨구자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0달러를 여론에서 뉴스에서 간다 어떻게 보면은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악재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반대되는 사례가 있을까라는 것을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뭐 고금리 기조 때문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이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중국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또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완다라든지 뭐 션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중국 부동산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민퇴국진이라고 해서 이제 국영 기업을 살려주고 민간 기업은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에서 파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영 기업으로 다시 끌어당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악재들이 있지만 이 악재들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가 이번에 FOMC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어떤 포인트 때문에 많이 이렇게 빠졌는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다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2024년에도 금리가 5%대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점도표를 찍어 버리니까 시장에서 아, 그렇구나. 이거 금리 안 내려가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결국 금리는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금리의 정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까지 이겨낸 우리 기업들이 이번 금리 정점만 버텨내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조달 자금이 싸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다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기업 상장된 기업이 거의 2,000개가 넘는데 물론 그중에서 나쁜 기업들은 빼셔야 되죠. 당연히 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박자를 갖고 와서 실적도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실적까지 있는 기업이 이렇게 고금리 상황을 견뎌내고 2024년을 넘어서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는 어떻게 되겠죠? 금리 때문에 오른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볼 때 어떤 투자의 시각을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내가 이쪽을 보느냐 이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갖고 왔어요. 요거는 무엇이냐? 코스피 PBR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뭐 맨날 차트 얘기만 하더니만 주가가 빠지니까 갑자기 PBR 차트 갖고 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차티스트와 또 펀더멘탈을 보는 가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가 무조건 선을 딱 긋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투자자도 당연히 차트를 보겠고요. 차트 투자자들도 가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 주가가 하락하는,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PBR 밴드를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자, 이때 2020년도 이때는 바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빠졌던 구간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기록을 봤을 때 보통 PBR 0.9 밴드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9가 뭔데? 0.9 밴드가 뭔데?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0.9 밴드는 대략 코스피 지수로 2,400에서 2,5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0의 기준은 무엇이냐? 지금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2,240이 2,430이 0.9배 기준이고 2,500 기준은 당연히 내년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저성장을 한다는 거지 성장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그래도 좀 돈을 벌기 때문에 이 PBR 밴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500까지가 PBR 0.9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지수를 보면 오늘 지수가 2,500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2,500을 깨니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장에서 야, 이 정도면은 좀 싼 것 같아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바닥이냐라고 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펀더멘탈로만 우리가 이 시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급적인 포인트, 심리적인 포인트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까지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추가적인 하락이니까 그럼 내가 하락을 바닥까지 기다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것을 감안하고 지금 용기 내서 한번 사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사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사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완전 다른 내용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은 기껏 해봐야 한 3% 정도입니다. 물론 종목별로 3%면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깊게 빠지고 나면 0.9 PBR 밴드를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기술적 반등이 슉슉 나와줍니다. 이 얘기는 오늘 10% 정도 더 물리고 들어가더라도 반등이 나와주면 20% 30%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빠진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로봇주도 당연히 30% 빠졌고요. 2차 전지는 말해 뭐입니까? 말해 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포를 갖고 투매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를 갖고 투매를 일으키면 당연히 반대 매매가 나오겠죠. 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공포로 인해서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반대 매매 시간표 하면서 최근에 많이 돌았던 내용입니다. 보통 10시부터 반대 매매가 터져서 1시, 3시쯤에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 매매가 터졌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잘 모르니까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잘 모르고 들어가시겠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잘 알아도 내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면서 너도 나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던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빼고 그냥 심리적으로 던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테마주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당연히 이럴 때는 펀더멘탈은 없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테마주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투매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나?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종목을 가졌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드릴 타임테커 종목들이 역시나 그런 종목들인데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해놨고 펀더멘탈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반대 매매가 혹여나 나올 때 무조건은 아니죠. 그래도 한 번은 지금은 잡아봐도 돼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신용잔고가 대략 20조 정도 됩니다. 이 20조가 과연 많은 거냐 적은 거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전 신용잔고의 대략 한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거죠. 많은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금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 신용잔고 자체는 물론 레벨은 좀 높습니다만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한 5천억 정도만 더 빠지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좀 반대 매매가 막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지수가 반등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털고 가야 될 애들을 못 털고 가게 된다면 사실은 주가 같은 경우에 바로 V자 반등보다는 조금 더 반등 나오고 빠지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10월 5일 여러분들이 아마 로봇주 같은 거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저도 로봇주 정말 좋아합니다. 로봇주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2의 2차 전지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저는 로봇주, AI 테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올랐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로봇주들의 수급을 싹 가져갈 수도 있겠고 또는 두산 로보틱스 아시다시피 오늘 청약이 나왔는데 보통 개인당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를 받고 만약에 이게 200%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팔 자신 있습니까? 당연히 팔겠죠. 그렇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생각보다 소문난 단지라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죠. 아, 너 로봇주 그럼 엄청 나쁘게 보는 거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봇주는 우리나라 이 저출산 시대에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좀 다른 얘기죠. 물론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주변에 로봇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모두가 다 로봇주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청약이 33조가 몰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너도 나도 옆집 순이도 옆집 똥개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로봇주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모든 주식은 조정이 있기 마련이고 로봇주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V자 반등을 기대하신다? 요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로봇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의견을 조금 알려주셨는데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상세한 대응 전략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 통해서 5959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오경식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더욱더 상세한 투자 전략과 또 시장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테마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테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테마를 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모든 종목이 하락했을 때는 대부분 다시 하락했던 애들은 거의 다 반등을 합니다. 물론 내가 여기에서 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빠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보통은 이 정도 또는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걸 교체 매매할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주도 테마로 갈아타시고 또는 내가 3등주를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바로 대장주를 갈아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갖고 온 테마는 뭐 로봇주도 오르긴 했지만 사실 오늘은 정치 테마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가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사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특성상 아시다시피 대선 테마, 정치 테마도 엄연히 테마로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물론 정치 테마주에 모두를 다 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 테마는 정말 테마성이 가장 강한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만큼 급등도 많이 나오지만 급락도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급등에만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급등 뒤에는 급락이 있고 급락 뒤에는 반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급등만 보시면 안 되고 급락 또 반등이라는 관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정치 테마를 사실 우리가 공략할 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정치 테마를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당연히 차트적인 요소를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래대금이라든지 또는 이 종목이 대장주였느냐라는 걸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임 특가로는 갖고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정말 펀더멘탈이 좋고 또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기폭제가 있는 종목이라면 정치 테마도 있으니까 갖고 오는 거지. 다만 정치 테마로만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바구니 정보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장바구니 종목 또한 그런 관점에서 정치 테마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막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비중을 많이 태우지 마시고요. 절대 가볍게 한번 보는 시간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대장주를 봐라, 차트를 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 정치 테마주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당 테마는 뭐다? 잠룡을 체크하자. 야당 테마는 뭐냐? 잠룡을 체크하자. 둘 다 똑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겠지만 한동훈 테마주와 이재명 테마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동신건설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고 했고요. 한동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금속, 체시스, 오파스넷, 오리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그다음에 반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대장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은 급등이 있고 그다음에 급락의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반등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개미를 털고 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잠룡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사실 로봇 테마들도 올랐지만 사실 이낙연 테마주들이나 김동연 테마주들에서 상한가가 2개나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좋아하고 또 나는 가치 투자를 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라는 얘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관리에서 가치 투자 종목을 한 60%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차트 종목이나 어떤 테마성 있는 종목을 한 30% 가져가시고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5% 정도만 아주 소액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잖아요. 왜냐? 한번 오르면 뭐
100% 이상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디데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이재명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첫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대장이 누구인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제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트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4배 정도 오른 종목인데 여기서 얼마큼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총선 12월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아직도 2년 넘게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은 바닥에서 4배를 끌어올렸으면 어느 세력이라도 나는 입절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왔어도 나쁘게 나왔어도 결국은 빠질 종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3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정도면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재명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요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행복 회로를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펀더멘탈이 없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행복 회로만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PM풍력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김동현 테마주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동현도 잠룡이죠. 그래서 이 김동현 테마주로서 PM풍력이 올랐고요. 자, 김동현 테마주들 중에서는 뭐 당연히 코메론이라든지 또 SG 글로벌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코메론, SG 글로벌, 또 CCS 같은 종목도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주를 보셔야 된다. 물려든 대장주에서 물리면 그나마 탈출할 구멍은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갔던 PM풍력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거래대금은 예상만큼 많이 터져줄 1,000억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네 박자의 컨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 정말 테마성만 보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따라가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대장주다. 얘가 대장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 대장주는 당연히 조정을 받았을 때 반등이 나올 테니 대장주를 기억을 해두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PM풍력은 주봉을 보면 정말 이쁜 차트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계속 주면서 지금 이 구간이 뭡니까? 바로 요 매물대를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대략 과거의 고점인 13,000원대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대응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서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올랐죠?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올랐느냐? 바로 초전도체 테마로서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럼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라고 하겠죠. 당연히 요거는 네 박자 종목에서 말할 수 있는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진 이슈 후 조정을 강하게 받고 지금 첫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나왔겠고요. 이 1,000억이 터지고 나서부터 물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뭐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1,000억이 터지고 나서 거래대금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세력이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세력이 더 올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력이 덜 빠져나왔다라고는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에서 조금 독특한 기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도 급등했던 모비스라는 종목 아십니까? 모비스라는 종목도 당연히 초전도체 테마였죠. 근데 초전도체 테마였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번에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초전도체 과거 고점을 돌파해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초전도체 테마로 있었던 세력들이 이제는 슬슬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빠져나가는데 주가를 올리면서 빠져나가나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주가를 갖다가 슬슬 빼면서 빠져나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갖다가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고점을 쭉 털어내는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모비스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모비스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왜 들어갑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는 급등이 나왔으니 그다음 뭐다?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서원도 비슷한 관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냐? 주가가 요 초전조태 고점을 하고서 거의 한 50%까지 빠졌습니다. 50%까지 빠지면서 초전조태 테마에 엮이기 전까지의 주가로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첫 번째로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 종목 모비스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자. 왜냐? 오늘 또 상한가도 갔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이겠고요.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낙연 테마주 중에서 서원과 부국철강을 갖고 나왔느냐?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두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 테마주 안에서요. 그래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철강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철강을 감산한다라는 얘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슈로만 확 올라가진 않고요. 보통은 정치 테마주로 엮였지만 갑자기 중국 철강이 감산한다는 얘기가 한 번 떡 넣어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도 대장주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왔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야당 쪽 얘기를 했으니까 여당 쪽 얘기도 해야 되겠죠. 왜냐? 중도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당 쪽 종목에서는 이제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또한 1,4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대략 3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얼만큼 추가 수익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한 2~3배 오르고 나서 따라 들어가죠. 물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 내가 단타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눌림 종목에서 사져라. 초보라면 난 눌림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한테 악재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얘는 왜 빠졌느냐? 당연히 많이 올라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양사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오세훈 테마주 왜 올랐을까요? 당연히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한동훈만 부각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 대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내가 잘합니다.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런 잠룡 테마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접근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은 급등도 있지만 분명히 급락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조심해서 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접근하기 혼자서는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귀여워요 할 때 5959 네 자리 입력하시면요. 바로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오경식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똑같은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할 종목들 좀 짚어볼 순서입니다. 장바구니 종목 여쭤볼 텐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 보니까 이 네 박자에 딱 맞는 종목을 좀 확실한 종목을 잡고 싶거든요. 앞서서 이 정치 테마주 얘기해 주시면서 이 정치 테마주 한 가지만 있으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 박자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포함한 걸까요? 네, 제가 이제 네박조 종목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박조 같은 경우에는 재료 거래대금 차트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이 재료나 거래대금이나 차트보다는 실적 부분,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 네박자 안에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편익
선입견을 지어낼 수 있다, 편견을 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 거래대금 차트 실적으로 나눠져 있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과 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라든지 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거 다 10월 달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록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뭐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세장에선 보통 거래대금이 다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쭉쭉쭉쭉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거래대금이 없이 빠지는 종목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 자, 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살 사람도 없는데 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팔 사람이 조금만 생겨도 훅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대금이 없지만 빠져버린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힘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항과 지지가 얻을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툭 하면서 빠질 때가 있죠. 바로 반대매매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항과 지지를 좀 깨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내가 기억을 했다시피 이렇게 심리적으로 모두가 공포를 지졌을 때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도 있겠고 또 이런 경우에도 아무리 종목 자체가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차트에선 추세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종목의 건강함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장바구니로 가까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테마주로 갖고 왔습니다. 요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 사실 제가 네 박자 종목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오는 어떤 매매 방법이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도 정말 좋아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하지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서원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겠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관련주로서 많이 엮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리 관련주라고 하면은 보통 2구 산업을 얘기할 수 있겠고 뭐 국일신동이라든지 또 대창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엄청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 살아남은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IMF 겪고 금융위기 겪고도 살아남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만든다고 해서 또 오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이런 구리 기업들은 그냥 1차 가공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버라이어티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에 많이 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좋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이런 기업들이 살짝 좋았는데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패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구리 가격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펀더멘털적인 요소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리 가격을 갖고 나왔는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요 200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바로 중국이 세계의 어떻게 보면 일꾼이 돼서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요인들을 많이 뽑아내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정말 많이 구리 가격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구리 가격은 과거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기업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원자재 스프레드로 마진으로 갖다가 수익을 내는 기업인데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테마주를 갖고 오는데도 계속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하는 이유는 테마주 중에서도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패를 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패 정말 무서운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려면 물론 항상 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기업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낙연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낙연이 6월 달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당대표가 이렇게 되게 버리면은 당연히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반대되는 좀 세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다 정도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조금 나쁜 편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테마주를 할 때는
너무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 내가 그러면 행복회로에 뇌가 절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립적인 관점으로 정말 제가 정치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25일 날에 원래 이제 대법원장이 바뀝니다. 이 대법원장은 당연히 보수 쪽이겠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그냥 좋아요. 왜냐?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차트와 거래대금은 맞다. 그 다음에 재료는 당연히 이때는 초전조채, 이때는 이낙연 테마주다. 그러면은 3박자 정도는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박자가 뭐냐? 재무가 안 좋아요. 재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재무 얘기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무조건 좋다 하는 사람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쁜 점도 말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무적인 요소는 좀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시간에선 지금 빠졌습니다. 한 3% 정도 빠졌는데 월요일 날이 다가온다면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좀 빠지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보느냐. 요 상승봉의 반 정도 대략 한 1,800원 초반까지 주가가 빠진다면은 매수를 하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이렇게 대응 전략을 노란 톡방에서 대응 전략을 짜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난다면 당연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치 테마주 정말 5%, 3% 뛰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한 10%, 20% 정도 먹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수치를 좀 보면서 할 수 있다. 다만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타임 특가가 아닌 장바구니 담아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서원 짚어주셨습니다. 조금은 정치 테마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장바구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959 참여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종목보다 기회는 지금 타임 특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네, 타임 특가 종목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새로운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 또 갖고 나왔어 라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는 내가 모르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인데 많이 빠졌으면 이건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과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제가 저번 주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고요.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모두 설명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겠고 유신 먼저 보겠습니다. 뭐 유신은 당연히 이 SOC 설계감리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인데 실적까지 있는 종목이 있고요. 카더라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제가 바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을 만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감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이거 전쟁 계속 해야 돼? 너네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모두가 전쟁 피로감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델로, 그러니까 한국 분단 모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분단이 됐을 때, 분단이 재건에 뭔 상관이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의 기적도 한강의 기적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단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는 점점 재건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유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최근에 이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터널 프로젝트,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고 회사에서 말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래서 사우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있는데 주가가 빠졌고 펀더멘털이 탄탄하다?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뭐 당연히 실적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거는 딱 보면 딱 봐도 그냥 SOC 합니다. 그냥 도로 만들고 항만 만들고 댐 만들고 이거 다 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갖고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그러면은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다 그걸 거예요. 아, 너 이거 수주 없으면 너 어떡할 거야? 당장 쫄쫄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년 언제 보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계약 잔고만 6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시총 1,000억 초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총의 6배가 넘는 수주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실적이 막 꺾이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바로 지난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에 살짝 빠지고 화요일 날에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사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에서 잘 파셨겠죠. 그러나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도 좋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 3일 만의 조정으로 거의 20%를 빼면서 과거에 다시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바뀐 게 있나요? 이슈가 바뀐 게 있나요? 다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주가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바뀐 겁니다. 나의 마음만 바뀐 거죠. 그렇다면 냉정하게 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고 거래대금 1,000억 나오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V자 반등은 저도 몰라요. 제가 신이 아니죠. 그러나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는 슬슬 들어가 보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이제 다음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요거는 일봉이네요. 그래서 일봉 같은 경우 주봉인데 이 유신 종목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신 종목 주봉을 보신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직전 고점은 이번 상승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대는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쏙 다 빨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고점이냐? 당연히 지난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이거가 뭐죠? 작년 11월 달이었죠. 61,700원 구간을 61,700원 구간을 목표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으니까 한번 지금 여기서 67,500원 이상 61,700원 넘어가면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 61선까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손실을 보겠죠. 위로 가는 건 훨씬 많이 먹을 수 있고 아래로는 하방이 막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롯데관광개발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롯데관광개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6호 오고 있어요. 지금 돈 쓰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만 바뀌었다? 주가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그대로인데 지수 조정이 왔으니까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카지노에 베팅하러 막 넘쳐난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찍은 사진인데 넘쳐나네요, 진짜.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뭐가 걱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너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느냐? 자, 중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을 2달째 추월하고 있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이 단체 관광에 풀리니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 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가 어떻게 되고 있죠? 방문객과 드랍액이 늘어나고 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주에 있는 S월드가 편도로 1시간 반인데 요거는 제주 안에 있어서 20분 안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좋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들어보세요. 요거가 저희가 샀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슈팅 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더 빠지지도 않고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실적 좋아지는 거 알고 있고 6화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만 바뀌었다? 지수로 인한 하락으로 인한 주가만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모아 가셔야 됩니다. 추석 끝나고 나서 올라가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유신과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